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 라이팅 코치 내신 서술형 중학교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엔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오늘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 볼 겁니다. 우리 조동사 파트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조동사 can의 쓰임을 우리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레버 퀴즈의 정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lost 그리고 has lost her key yesterday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냐? 우리 친구들 다 잘 찾으셨죠? 자, 여기 보니까 yesterday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라고 하는 특정한 과거 시점이 나올 때 쓸 수 있는 부사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현재 완료가 아니라 단순 과거 형태를 정답으로 골라주어야 합니다. 자, 그녀는 어제 그녀의 열쇠를 잃어버렸어. 이렇게 끝이 나야 돼요.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는 현재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해서 정답은 lost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 학습 목표를 보고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이제 챕터 2 조동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닛 1의 조동사 can의 쓰임, 다양한 쓰임 중에서도 능력과 요청의 쓰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우리 친구들 먼저 빈출 유형부터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문제가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나는 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우리 시제를 항상 정확하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표현이 finish, able, 그리고 the job 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I와 on time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게 시간 안에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좀 주고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직접 지금부터 영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한번 주어진 표현을 활용해서 영작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쓴 정답이 맞을지는 잠시 후에 쌤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필수 문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필수 문법은 조동사 can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이제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어요라는 내용입니다. 조동사 can 하게 될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 정말 필수 문법이고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래도 조동사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용어는 왜 조동사지? 얘가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도울 조자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크게 동사에는 비동사가 있고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는데 이런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앞에서 얘네들의 뜻을 도와준다. 다양한 뜻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가 이제 조동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고 항상 조동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되게 독립적이야. 그래서 주어의 어떤 수의 인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요. 요런 거. 그리고 비동사도 주어에 따라서 MR이즈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조동사에는 이제 그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동사는 그냥 조동사로 홀로 존재를 해요.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조동사가 하나가 딱 하나의 뜻으로 매칭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2-3가지 이상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뜻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뜻일 때만큼은 우리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우리 오늘 조동사 첫날이라 조금 길게 설명을 해봤는데 우리 바로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능력 또는 가능을 나타내면서 시제가 현재일 때의 can의 뜻은 He can solve it. 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하는 법칙도 아주 중요합니다. 조동사는 독립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상관없어요. 얘가 3인칭이니까 조동사에다가 s를 붙여?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리고 자기만 독립적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동사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는 역시나 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돼. 알겠죠? 얘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s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다라는 법칙을 일단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주어야 되고요. 자, 우리 이제부터 이 문장을 be able to로 바꿔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be가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 이제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얘는 주어에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배웠듯이 주어가 he일 때는 비동사를 뭘로 쓰죠? 그렇지, is를 쓰지. 그래서 얘는 he is able to solve it.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때 to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투부정사도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뒤에는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능력이나 가능인데 시제가 과거일 때를 한번 살펴보죠. 자, can의 과거 형태가 could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해석을 할 때도 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과거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be able to로 바꿀 때는 우리가 뭘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비동사의 시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 자, 비동사 시제 역시나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바꿔서 is가 아니라 was 이렇게 바꿔주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he was able to solve it. 그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e able to를 바꿀 때는 우리가 수의 일치와 시제 일치를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이다. 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래의 뜻을 또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가능도, 능력이나 가능의 뜻도 있고 미래의 뜻도 같이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 봤을 때는 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뜻도 한꺼번에 넣고 싶다. 자, 그러면 내가 시제 파트 할 때 배웠지, 그쵸? 조동사 will을 쓰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뜻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can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되나?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조동사의 또 두 번째 법칙이 뭐냐? 이렇게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되게 독립적이랬잖아요. 혼자 다녀요. 그래서 will, can 같은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오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동사 두 개는 연달아서 한 문장에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 해석을 꼭 넣고 싶은데 자, 이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be able t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ll은 그대로 써주시고 이 자리를 우리가 be able to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will be able to solve i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얘는 또 왜 그냥 be냐? 조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므로 비동사도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he will be able to solve it. 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능력과 미래의 의미를 둘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an은 할 수 있다. 그래서 be able to도 할 수 있다. 인데 이게 부정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부정 형태는 할 수 없다. 그쵸? 그리고 요거 이제 또 과거 형태도 있습니다. can't. 이것도 역시나 할 수 없다라는 뜻이 가능하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be able to로 바꿀 때는 시제를 얘는 현재니까 am 얘는 이제 am not은 축약이 없어서 am not 그리고 또는 isn't 또는 aren't 이렇게 쓰고 그리고 able to를 써야 된다. 역시나 할 수 없다라는 뜻이 가능하고 얘는 시제가 또 과거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바꿔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wasn't나 또는 weren't able to 이렇게 쓰면서 뭐뭐 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까지 부정형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니? 자, 이렇게 능력을 묻고 싶을 때는 이제 조동사에 여러분들 앞으로 조동사 다양한 거 배울 텐데 무조건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뒤에 놔시고요.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만 앞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요렇게, 그쵸? 또는 cared 이렇게 조동사만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 뒤에 주어가 와요. 그리고 이 주어 뒤에다가 동사 원형인 거야. 알겠죠? 요렇게 우리가 비동사의 조동사의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우리가 be able to로 바꾼다라고 하면 음역에 따라서 비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am, are, is 또는 시제가 과거일 때는 was, were 이렇게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어예요. 그 다음에 able to가 여기에 붙게 됩니다.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의문문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부정문과 의문문의 형태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필수문법 두 번째는 can you로 능력을 묻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요청하는 의미로도 써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좀 전에 봤듯이 우리가 의문문으로 can you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럼 물론 이게 너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뜻도 되겠지만 우리가 조동사가 하나의 뜻만으로 매칭되는 경우는 없더라. 보통 두세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조동사를 주고 밑줄 부분의 쓰임이 다른 것은 이러면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정답을 골라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의 다양한 뜻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can you가 어떤 뜻도 있다고? 요청하거나 무언가 부탁하는 뜻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능력의 의미로 can you play the guitar? 그러면 당신은 기타를 칠 수 있나요? 연주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연주의 능력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문맥에서는 can you wait? 그러면 기다려 줄래? 기다려 줄 수 있어? 이거는 능력을 묻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can의 과거 형태는 could였다. 그리고 물론 능력 해석일 때는 현재 과거 해석이 구분이 됐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청에서만큼은 이것은 시제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과거가 아니야. 우리가 조동사가 과거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인 것은 아니다. 특히나 의문문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두 개는 정확히 똑같은 해석이거든요. 근데 얘가 좀 더 정중한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지만 물론 이런 식으로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서 좀 더 정중한 뉘앙스를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이제 과거 형태 자체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현재보다 과거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어.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과거 형태를 씀으로써 거리감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되면 이게 좀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한마디로 좀 더 공손하고 그리고 정중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can you wait, could you wait는 정확히 동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듣기 평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can you, could you가 나오면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키워드, 핵심 표현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can you나 could you 같은 표현이 들리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can you가 능력이 아니라 요청의 의미도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일 때는 또 다른 조동사 표현인 will you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will 하면은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만 조동사 will로도 충분히 요청하는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동사는 반드시 한 가지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will you wait? 이것도 좀 전에 우리가 본 can you wait? 하고 정확히 동일한 요청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시제일 수도 있겠지만 문맥에 따라서 요청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얘를 또 우리 과거 형태로 쓰게 되면 will의 과거 형태가 would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wait? 이렇게 쓰게 되면 역시나 조금 거리감이 생기면서 이게 바로 정중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뭐 can의 정도로 봐줄 수가 있겠고 얘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이니까 could랑 같은 역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조동사 will은 요청의 뜻으로도 가능하구나. 이럴 때는 can과 will 또는 could, would가 서로 대체가 될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정답을 적어봤던 이 문제 답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나는 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서 정답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주어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가 할 수 있었다 과거예요. 시제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able이 있으니까 우리는 be able to를 활용을 해볼 건데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를 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I was able to 그리고 동사 원형 그래서 finish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어까지 the job, 투부정사 뒤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able to finish the job on time. 나는 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잠시 후에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 실전 유형으로 프랙티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로 옆 페이지에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방금 배운 조동사 can의 내용들 복습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문제는 먼저 풀어 오셨죠? 문제 미리 푼 친구들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여기 요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너도 나중에 그것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정답을 적었는데 여기에 지금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직접 고쳐볼 겁니다. You can be able to buy it 이렇게 빈칸을 채워 넣는데요. 여기 지금 힌트가 있어요. 일단 가능의 표현을 잘못 썼다. 그리고 시제가 틀렸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면서 체크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여기 해석을 보니까 너도 나중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살 수 있을 거야. 미래도 있는 거야. 그쵸? 자, 우리가 능력과 미래 해석을 한꺼번에 넣고 싶을 때는 일단 미래의 조동사가 필요했습니다. will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능력의 해석으로 be able to를 바로 뒤에 넣어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능력의 해석만 두 개를 나란히 놨다. 이럴 필요가 없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 can을 조동사 will로만 바꿔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정답은 You will be able to buy it later. 이렇게 can을 will로 바꿔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은 방식으로 2번부터 4번도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2번은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뭔가 부탁하는 표현인데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 영작, 우리 지금 라이팅 수업이잖아요. 영작의 가장 기본은 첫 번째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완벽한 영작을 했다라고 해도 조건에 맞추어서 쓰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항상 조건을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자, 가로 속에 나와 있는 조동사는 could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요청을 나타내는 조동사 중에서 could를 써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물론 여기에 너가 혹은 당신이 이런 말이 없지만 당연히 문맥 속에서 너에게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you로 넣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hold on 두 단어를 묶어서 이게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a second, 얘가 이제 잠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네 단어로 Could you hold on a second?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Could you hold on a second? 한 번 더. Could you hold on a second? 이렇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완성해 볼 수가 있고요. 자, 3번도 한번 영작해 볼게요. 너의 목소리를 낮춰줄래? 뭐뭐 해줄래? 이것도 상대방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역시나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조동사 중에서 이번에는 will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will you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동사 원형을 쓸 차례인데 자, low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단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낮추다. 그러면 요거 일단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답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너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voice라고 넣으면 틀려요. 뭘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너의 목소리, your 이런 거 넣어주자. your voice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금 요청 질문이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의문문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Will you lower your voice? 한 번 더. Will you lower your voice? 이런 식으로 빈칸 채워주시고요. 자, 4번은 너는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니? 라고 나와 있고요. 역시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동사 can도 있었지만 조건을 보니까 여기 able을 활용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be able to의 표현을 활용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문문이잖아?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be able to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빼라 라고 했었고 주어는 너니까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였을 거야. 그쵸? 그래서 Are you able to? 요게 이제 입에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Are you able to?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요. 요게 말하다니까 speak 써주고 말할 수 있니? 까지 됐죠? 그 다음에 Spanish 이게 이제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re you able to speak Spanish? 그리고 또 역시나 끝에 물음표 넣어서 완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읽어보죠. Are you able to speak Spanish? Are you able to speak Spanish? 이렇게 읽어주시고 자, 우리 이제 5번에서 6번 문항으로 가볼까요? 자, 요 유형은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진 문장에 해석과 조금 다른 그리고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역시나 서술형 평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주어진 문장 보니까 He can be able to read a boo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그냥 딱 보면 되게 잘 쓴 것 같아. 뭐 조동사 있으니까 동사원형 그런 것 같죠, 그쵸? 근데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쓸데없이 2번이나 썼더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되는 표현을 써도 틀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그냥 싹 지워도 괜찮죠. 전부 다 딱 지우면 can 동사 원형 이어지면서 he can read a book. 그는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be able to를 활용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can을 지우는 거야.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냅두면 안 되고요. 이제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는 또 바꿔야 되지. 자, 주어가 he니까 비동사를 is로 바꿔주자.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can be able to 부분을 이걸 다 지워버리고 can만 남겨도 되고요. 아니면 can be를 지우고 be를 is로 바꿔서 is able to로 바꿔줄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2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 is able to read a book 또는 He can read a book. 2가지가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죠. 자, 6번은 기수는 우리를 쇼핑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찾을 수 있을 거야 에서 요거 미래인데 할 수 있다 능력도 포함이 되네. 자, 요거 보면 우리 친구들 바로 will be able to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주어진 문장에서는 will, can이 나와 있다.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will은 그대로 두면 되고 우리가 요거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었죠? 그렇지. 세 단어로 be able to를 쓸 수가 있었다. 요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이때 will이 조동사기 때문에 비동사는 그대로 be였지. 그치? 그래서 will be able to를 써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와 능력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기억을 해보시고 자, 이것도 역시나 읽어볼게요. 쌤이 자꾸 따라 읽기 시키는 이유는 이게 어차피 writing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스피킹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내 입으로 막 반복적으로 따라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의 감이 저절로 길러지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법적으로 이런 게 올바른 문장을 계속 몇 번씩 반복적으로 따라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이 문장을 내가 입으로 자연스럽게 뱉을 수 있게 만들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읽어주는 게 좋고 자, 기수는 우리를 쇼핑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야. 기수 will be able to find us in the mall. 한 번 더. 기수 will be able to find us in the mall.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7번에서 8번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알맞게 배열하시오. 자, 이제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진짜 말 그대로 주어진 단어를 순서만 잘 맞추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변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괄호 안에 또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여기 조건이 뭐라고 돼 있지? 필요시 형태를 변형할 것. 이거는 반드시 변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법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배열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배열에서 여러분들 많이 하는 실수는 주어진 표현 중에서 뭔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좋은 것을 지워가면서 내가 이 단어를 적재적소에 잘 썼는지 지워가면서 빠지는 표현이 없게끔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자, 너는 그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일단 주어는 you로 시작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찾을 수 없을 거야. 미래의 뜻이 있어. 그쵸? 자, 그럼 조동사 will을 써주고 그 다음에 will be able to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인데 얘는 지금 없을 거야니까 이거 부정인가 보다. 그래서 not의 위치는 조동사가 보일 때는 조동사 바로 뒤가 원칙입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 뒤에다가 not을 일단 써줘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be able to 동사 원형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So you will not be able to 그리고 동사 원형 find you는 아까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어 그것을 요렇게 정답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So you will not be able to find it anywhere. 너는 그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야. not의 위치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고 요거는 배열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will not을 축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줄여서 won't로 축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 문장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ill not be able to find it anywhere. 한 번 더. You will not be able to find it anywhere. 자, 우리 이번에 또 8번 같은 방식으로 배열을 해볼 겁니다. 역시나 어법도 잘 신경을 쓰면서 변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나는 그 표를 얻을 수가 없었어. 자, 그리고 우리가 라이팅의 기본 가장 첫 번째는 조건의 확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시제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 가장 많이 오류가 나오는 부분이 이 시제 부분이거든. 얘는 지금 그 표를 얻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얻을 수가 없었다기 때문에 시제는 뭐다? 과거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과거 시제로 이 문장을 영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어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는 그 다음에 얻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인데 역시나 이것도 be able to를 쓸 건가 봐요. 근데 비동사가 그대로 be로 나와 있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는 지금 시제가 과거이고 주어가 I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를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I와 어울리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겠구나. I was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없었다야. 그리고 또 부정이야. 그러면 not이 여기 있잖아. 이 위치가 또 어디냐?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의 또 바로 뒤에 not을 넣는 거죠. 자,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 뒤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없이 비동사가 있어? 그럼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넣는 거지. 알고 있죠? 그래서 I was not able to 이렇게 일단 써주죠. I was not abl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게 어떠란 뜻이 있어? get 그 다음에 뭐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표. 그래서 the ticket 이렇게 목적어까지 뒤에 붙여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제를 좀 주의해주자. 여기 아마 M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제 반드시 과거로 정리를 해주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I was not able to get the ticket. 한 번 더. I was not able to get the ticket. 자, 이거는 배열이니까 역시나 그냥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축약을 한다라고 하면 wasn't 이렇게 축약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이제 9번에서 10번 유형은 대화를 읽고 밑줄 친 우리말을 영작하는 문제이고요. 여기 지금 또 조건에 나와 있는 단어를 우리는 반드시 활용을 해서 영작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A가 You spent 5 hours to fix your bike. 너의 자전거를 고치는데 5시간을 썼잖아. 너 자전거 고치기 위해서 5시간이나 썼잖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너는 고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일단 우리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조건은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또 있었죠? 시제입니다. 시제. 요것도 과거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be able to인데 과거니까 비동사의 과거. 주어는 너예요. 그러면 were able to. 근데 이게 또 의문문이야. 자, 그러면 비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were you able to 요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고치다 요 단어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ix. 그리고 목적어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대명사로 넣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정답. Were you able to fix it? No, I had to take it to the bike shop. 아니, 못 고쳤어. 나 그거 그냥 자전거 가게에 가져가야만 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도 우리 대화문에서 알맞게 영작을 할 건데, 자, 일단 밑줄 영작을 먼저 해볼게요. 영작 먼저 해놓고 어떤 대화문에서 나온 말인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able을 활용하면서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이번에는 뭐죠? 이번에는 할 수 있게 될 거야. 미래이자 능력. 자, 우리 이제 요거 한 번에 나와야 합니다. 이거 will be able to를 쓰란 얘기구나.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일단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너. 그리고 우리 동사 부분은 미래이자 능력의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will be able to. 그리고 말할 수 있다. speak. 영어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English. 요렇게 우리 정답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그리고 you하고 will도 또 축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축약을 해도 되더라. You'll be able to speak English.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콤마가 있었네. 그러니까 문장에 이렇게 after a few years 중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you는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문맥이었는지 한번 읽어보면 You can speak English well. 너 영어를 잘 말하잖아. I envy you so much. 너가 너무 부럽다. I started studying earlier than you. 내가 너보다 더 일찍 공부를 시작했잖니. After a few years, 몇 년 후면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너도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라이팅 코치 팁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라이팅 코치 팁, 조동사 캔의 부정형에 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캔의 부정은 쌤 아까 캔트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근데 이거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조동사 뒤에 not. 근데 cannot은 조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붙여 써야 되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cannot을 어떻게 붙여 써야 된다? 요렇게 한 단어로 써야 되는 단어예요. 알겠죠? 요거 꼭 주의해주고 요거를 축약해서 can't라고도 쓸 수가 있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could는 could도 한번 떨어뜨려서 써보면 얘는 그냥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죠? 요렇게 쓰고 요거의 축약 형태는 앞에서도 봤듯이 couldn't 요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틀린 부분을 같이 고치면서 문장을 점검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Tom cannot swim well.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면 안 되고 한 단어로 붙여서 쓰거나 아니면 축약 형태를 써야 된다. Tom은 수영을 잘할 수 없어. 잘하지 못해. 뭐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I can't play soccer. 자, 축약 형태를 만들 때는 n은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n을 두 개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축약 형태는 요렇게 쓰는 것이 맞다. I can't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못해.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she can't stay here 해서 우리 친구들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동사 원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이런 거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he can't stay here. 그녀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써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they not can solve the problem. 어디가 틀렸는지 찾았죠? 자, 우리 조동사의 부정에 not의 위치가 조동사의 뒤에요. 그렇죠? 이렇게 앞에 오면 절대 안 되고 not의 위치는 이렇게 뒤에 가야 되더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시제 과거니까 이렇게 읽어주고요. 한 번씩만 읽어볼까요? Tom cannot swim well. 두 번째는 나는 축구를 못해. I can't play soccer.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 She cannot 또는 she can't stay here. 자, 마지막엔 그들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 시제 잘 생각해 주면서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writing coach tip 2입니다. 조동사 can을 be able to로 바꿀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시제와 수일치에 주의하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can은 뭐 주어에 따라서 n, r, is로 바뀌고 그 다음에 able to 동사다. 자, 그리고 could는 과거니까 반드시 비동사도 과거로 was나 were, able to 동사 이렇게 바꿔주자. 아시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도 우리 한번 틀린 부분을 찾아볼까요? I am able to solve the quiz yesterday. 자,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yesterday 이거 어제잖아요. 그러면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was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나는 어제 그 퀴즈를 풀 수가 있었어. 해결할 수가 있었어. 요렇게 바꿔 주어야 하고. 자, 두 번째는 she and I was able to pass the test last year.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요거 우리가 또 시제 파트 할 때 요거 넣으면 반드시 과거. I was 맞지 않나요? 아니죠. 앞에 뭐도 있어요? she도 있잖아. she and I는 복수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로 바꿔야 되는 거죠. So she and I were able to pass the test last year. 그녀랑 나는 작년에 그 시험에 통과를 할 수가 있었어. 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많이 했으니까 딱 보이죠? He will can play the piano next year. 그래서 will can 아니고 next year 있으니까 will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be able to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He will be able to play the piano next year. 그래서 그는 내년에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은 the students are able to speaking English. 이것도 찾았죠? 자, 우리가 be able to의 to도 투부정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이렇게 ing가 오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The students are able to speak English.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팅 코치 팁 3는 조동사 can의 다양한 뜻을 기억하자. 우리 한번 오늘 배운 조동사 can의 뜻을 정리를 해보면요. 특히나 can you? 라고 물었을 때 물론 능력을 물을 수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때 can you는 요청이 될 수도 있었다. 뭐뭐 할 수 있니? 도 되지만 뭐뭐 해줄래? 라고 하는 요청의 뜻으로도 기억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문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능력인지 요청인지를 구분해보면 첫 번째는 Can you play the guitar? 너 기타를 연주할 수 있어? 이니까 여기서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구나. 이렇게 can을 봐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Can you wait? 기다려줄래? 기다려줄 수 있겠니? 여기서는 이게 능력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좀 기다려줘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could you wait? 라고 이렇게 could를 쓰게 되면 똑같은 뜻이에요. 그쵸? 얘도 요청이긴 한데 특히나 과거 형태 조동사를 써서 우리가 좀 더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표현일 때만큼은 이 can you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었다? 맞습니다. will you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는 과거형을 써서 would you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도 우리 같이 한 번씩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an you play the guitar? 한 번 더, Can you play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니? 였고요. Can you wait? 또는 Could you wait? 이렇게 쓰면 너 좀 기다려 줄 수 있어? 라는 요청이었고요. 이때 can하고 could 대신에 will이나 would를 써서 또 넣어보면 Will you wait? 또는 Would you wait? 이렇게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오늘의 랩 퀴즈 풀면서 마무리해 볼 겁니다. 너는 그 자전거를 고칠 수 있었어. 요거예요. 우리 세 단어로 빈칸 채워주면 되고 여러분들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쌤이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쌤과 또 다른 조동사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